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용상 기자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 회고 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때 무슨 경제 산업 분야 얘기를 하신다고 했죠? 예. 이승만 대통령 하면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 저분은 외교에는 귀신, 경제는 등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1950년대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주 가난했던 시기, 초근 목피의 시절, 뭐 산에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뭐 헐벗은 나라 뭐 이런 걸로 상징이 되는 이승만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개발, 고도성장, 산업화, 근대화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5.16을 일으켜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박정희 입구로 뭐 산업화의 그 아버지 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소쩍새가 계속 봄부터 울어야 국화꽃이 가을에 피는데 어떻게 박정희 시대에 그냥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갑자기 그 산업이 불쑥 일어서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도 성장을 십몇 년간 계속 이루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이런 고도 성장, 산업화가 가능했던 모든 요인들이 사실은 이승만 시절에 미흡 하나마 하나씩 둘씩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많은 산업화를 하고 뭐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인력을 그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했고 문맹을 퇴치해야 됐고 고급 교육을 시켜야 됐는데 바로 그 교육혁명이 이승만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12년 동안의 문맹 퇴치가 아주 가장 큰 과제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그 의무 교육 뭐 몇 개년 계획, 그다음에 문맹 퇴치 5개년 계획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거국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서 해방 당시에 78%였던 문맹률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야할 무렵에는 뭐 한 10% 수준으로 아주 급격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본인이 미국 유학의 혜택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유학을 가면 다 부모님들이 뭐 학비 대줘, 생활비 대줘 그러는데 그 당시 미국 유학비 대줄 만한 여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었으니까 국가에서 돈만 생겼다 하면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철강 유학생, 전기 유학생, 뭐 심지어 원자력 유학생 뭐 다 보내가지고 고급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그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미국의 힘을 민간 차원에서 빌리기 위해서도 기독교를 널리 전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학생 중에 기독교 채널로 간 분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기독교적을 본 거죠, 우리가.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기독교인 친한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 좀 도와주셔 하고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막 미국 교회에서 막 다 교회 운동 차원에서 막 구호품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덕을 상당히 많이 봤죠. 지금 봐서는 그게 사실 종교의 자유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오셨을 때 우리나라 여러 번 오셨죠. 그 서울 운동장에서 하셨는데 그걸 국영방송인 KBS로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는 54년에 기독교 방송, 57년에 극동 방송. 기독교에만 방송을 이렇게 허가해 주셨어요. 불교 방송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그 힘을 빌리는데 이 기독교라는 채널이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학생을 보낸 게요. 국비 학생 차원으로 해서 보낸 사람이 10,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군이 이제 그 65만 대군으로 팽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청년 장교단들, 뭐 기술 하사관들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또 김정부 씨 다 다녔었죠.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국가 차원에서 보낸 사람이 2만 명, 장교단들이 10,000명 이렇게 그 해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요때 만들어진 그야말로 청년 장교단하고 우리 유학생 그 그룹이 그 이후로 한쪽은 민주화를 이끌어가고 한쪽은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양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에서 우리 국가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만큼 투입이 됐는지를 총 통계를 내본 결과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총 국가 예산 중에 51%가 국방 예산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가 교육 예산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합치면 나라를 지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 국가 예산의 68%가 투자가 됐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12년은 뭐냐? 그러면은 나라 지키고 국민 공부시키는 12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48년 8월 15일부터 50년 2월, 그러니까 6.25 직전까지 제일 주력하신 게 농지 개혁입니다. 농지 네, 개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자 유전, 예. 농사 짓는 사람이 땅 가져라. 헌법에 명문화 시켜놓고 땅을 국가에서 유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사가지고 또 다 나눠주셨죠. 네. 그래서 농지 개혁,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스스로 농사질 수 있게 이 농지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혁명의 기초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공로가 농지 개혁일 겁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을 이제 한 면만 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유전으로 해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는 유상 몰수, 유상 분배였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토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가증권이라고 이걸 이제 지가증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가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지주들에게 땅값을 국가가 현찰로 줘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돈이 없으니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율 몇 프로로 해서 돈을 이걸 가져오면은 현금을 주겠다라는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정부가 그 보유하고 있던 그 귀속재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불화를 할 때 그 지가증권으로 그 비용을 납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산업자본으로 만드는 그런 그 길을 터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주들이 이제 공장 주인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뭐 초기 형태지만 우리가 이제 공업화를 할 수 있는 그 문호를 열어놨는데 하필이면 농지 개혁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6.25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가증권을 받은 지주들이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피난을 가가지고 먹고 살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 지가증권을 이제 싼 값에 막 투매하다시피 해서 생활자금으로 막 소모가 되고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토지 지금 말씀하신 이 농지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됐다.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라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지금도 농지 개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지금도 가난한 이유가 몇 사람의 그 소위 지주들이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건국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교육혁명과 농지개혁 이런데 막 거의 뭐 전력 투구를 하다시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인풋을 투입한다고 해서 즉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풋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그 성과가 나오려면 보통 20년 내지 30년 후에
이 성과가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열심히 인풋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과는 누가 따먹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따먹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 근대화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것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그 계주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물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에 장면 정부라는 그 약간 과도기가 있었지만은 공백이 있었지만은 이 바톤 타치가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초에는 우리가 그 좌우 합작 뭐 또 뭐 좌우 분열 이렇게 국제적인 긴장 관계에서 혼란스러웠죠. 세계를 제대로 내다보고 외교의 귀신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농지개혁과 교육혁명. 그러니까 농지개혁과 교육혁명은 뭘 가져왔냐면 이 사회에 계급을 없앤 겁니다. 계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 땅 있고 문자를 깨트리면 그게 깨우치면 그게 양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그 양반과 상놈 차별이 심했잖아요. 계급 사회였는데 이 계급 사회를 무너뜨린 가장 개혁적인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땅을 주고 글자 한글은 다 깨우쳤으니까. 근데 그 넘겨받은 바톤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바톤 타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교육에 이렇게 올인을 하셔서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 정말 통큰 투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막 그 혼란을 겪고 겨우 이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러면 또 전쟁 양태가 매우 고약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8선에서부터 전면 남침을 해가지고 전국토를 다 유린하다시피 해가지고 전선이 낙동강전선으로 쫙 밀려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저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전선이 또 다시 압록강 두만강까지 쫙 밀고 올라갔다가 또 중공군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또 수원 삼척선 37도선까지 전선이 또 쭉 밀고 내려왔다가 다시 간신히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휴전선 부분으로 전선을 밀어올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이 휴전선은 바뀐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고 그러는 와중에 밀고 내려와 밀고 올라가 다시 밀고 내려와 다시 반격해서 올라가는 와중에서 전국토가 그야말로 전장이 돼서 그야말로 남한의 그 공장이 뭐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남아있었던 그 공업시설의 70%가 파괴가 됐고 그렇습니다. 학교의 36%가 파괴가 됐고 주택의 또 70%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내 집을 가지는 게 이제 소원인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7월에 이제 휴전을 한 다음에 1954년부터 전후복구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국가에서 전후복구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선언한 게 1958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그 부흥부 장관, 지금으로 지금 경제기원 장관이 있는데 부흥부 장관이 신현학 씨였는데 신현학 장관이 1958년도에 부흥백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부흥백서의 머리말에 뭐라고 써 있느냐?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전후복구를 끝내서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 전 상황을 복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958년에 가서야 전전 상황을 해보겠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직권은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건국한 다음에 1950년 전쟁이 나가지고 3년 동안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쭉 전후복구해서 전쟁 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난 물러나신 이런 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정말 고단한
그런 상황이 되다시피. 그러니까 58년이면 집권 10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흥부를 만들어서 초대 장관이 송인상 씨고 2대 장관이 이제 신현학 씨인데, 네. 그 신현학 씨 때 그 부흥부에 경제개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경제개발위원회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입안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장면 정권을 넘어가면서 경제개발 4개년 계획이 됐고. 작년 5개년 계획. 이제 그 다음에 박정희 예.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됐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늘어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도 이미 그 경제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죠. 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계속하시죠. 이거 뭐 말씀드리면 한이 없는데요. 예. 1954년 전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60% 정도를 미국이 그 원조 자금으로 예. 우리가 간신히 연명을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그 막을 수 있는 거는 약 15% 내지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막 그 자본 그 막 돈을 그냥 찍어내 가지고 예. 뭐 인플레 유발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예산의 60%를 이제 제공해주는 미국이 우리가 주는 원조 자금을 여기다 써 하고 정해주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진 그 제품을 사다가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사와라. 예, 그것도 일본에서. 그래서 비료도 일본에서 사오고, 그러니까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뭐 시멘트도 일본에서 사오고, 철근도 일본에서 사오고, 유리도 일본에서 사와라 뭐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 원조 자금을 주면 그 일본에서 그걸 사다 그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저 비료 이거 올해 농사 지면은 땡이니까 내년에 또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그 비료 공장을 줘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원조 자금을 주면서 왜 어디다가 써라 하고 못을 박냐? 주는 돈은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주는 돈인데 왜 니네 마음대로 써? 우리가 쓰라는데 써.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 물건을 사오도록 강제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그 당시에 휴전으로 이제 그 분단을 시켜놓고 네. 공산주의를 막는 역할은 일본을 부흥시켜서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반공의 그렇습니다. 보루 역할을 맡기자. 그래서 일본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계속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야 이제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공장을 지면 일본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다가 써라.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에다 줘야 될 돈을 일본에다가 줘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물건을 한국에 사다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을 부흥시키기 위한 이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원조 자금의 그 집행 때문에 막 싸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이제 국제법에는 이제 뭐 대가니까 그때 그 유엔의 운크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한국 부흥 거기에 이제 그 저 단장이 존 콜터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존 콜터 장군이 이승만 숭배론자였어요. 유엔 자금은 미국이 시비를 못 걸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콜터 장군을 부릅니다. 아니 콜터 장군, 내가 지금 공장을 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공장을 안 지어주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운크라 자금으로 우리 공장을 줘달라. 했더니 콜터 장군이 각하의 뜻이라면은 저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운크라 자금으로 두 가지의 공장을 짓습니다. 하나는 문경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짓고 인천에다가 판유리 공장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방해 공작을 피해가지고 공장을 져놓고 보니까 미국도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저 사람은 공장을 짓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충주 비료 공장을 져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정책을 이제 공장을 져주는 쪽으로 그 정책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존 콜터 장군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야 콜터 장군에게 우리 보온을 하자. 그래서 존 콜터 장군 동상을 예, 세워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태원에다가 세워놨었는데요. 예. 이태원의 그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 콜터 장군의 동상을 지금 저 능동의 어린이 대공원 그 안에다가 콜터 장군 동상을 옮겨놨는데요. 제가 그 동상을 가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콜터 장군 동상이 왜 여기 서 있는지를 그 저 설명문에 그냥 이분이 뭐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장군이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저런. 이승만 대통령이 콜터 장군 동상을 세워준 거는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한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공장을 세워준 은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자녀들하고 가시면 존 콜터 장군 동상을 보시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공장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동상을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가 세워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 편은 또 어떤 얘기를 우리가 나눌까요? 뭐 무궁무진한데요. 예. 예, 다음번에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태평양 시대를 예고하고 이 문명사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예. 하는 거를 이제 그 깨닫고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얘기가 사실 또 거꾸로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